많이 잡아요. 됐지? 자, 그냥원리. 자, 이제 삼각비야. 삼각비에서 자 보자. 첫 번째 이제 각이야. 자, 맨날 로그 지수 하다가 이제 삼각비. 됐지? 첫 번째 삼각비야, 삼각비. 자, 이제 삼각비를 하기 위해서 삼각비 이제 할 거는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 이런 거야. 할 거 목표는 최종 목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자 봐봐. 사인하고 코사인, 자, 이 단원의 흐름이야, 개론이야. 첫 번째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할 건데 지금까지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언제 중학교 3학년 때 했잖아. 어디 안에서 했냐면 이 사분은 즉 90도 안에서 45도 이런 거 얘네에 대해서 내려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어떻게 확장하냐면 45도 말고 다른 각을 하고 싶어. 아니 각이 이것만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여기 135도. 맞지?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에 사인, 코사인, 근데 직각삼각형이 아니잖아. 여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각을 늘려. 두 번째 135도잖아. 첫 번째 각을 늘려. 각의 크기를 늘렸어. 첫 번째 하고 싶은 건 각의 크기를 늘리는 거야. 크기. 내가 들어가는 게 굳이 90도 안에 범위 이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270 이거 뭐 225도 이런 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 225도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꼭 도여야만 해. 이 얘기할 건데 도의 한계점이 있어. 그래서 이 각이 루트 이런 건 안 돼. 그러면 안 돼. 각이 맞지? 뭐 2분의 3 이런 건 안 돼. 맞지? 이렇게 되니까 각을 어디 실수범위로 확장시킬 거야. 맞지? 그러면 이 두 조건에 의해서 뭔 조건이 가능하냐면 이를 통해서 이제 사인의 x랑 i에 각이 90도 말고 더 커졌지. 45도, 뭐 225도, 360도 넘어가서 정의 가능해. 맞지? 그 다음에 2분의 3 루트 이런 것도 다 정의 가능해. 그럼 x자리에 뭐가 들어올 수 있어? 이제 실수가 들어올 수 있어. 그럼 이제 뭐를 해? y는 sin x 곱해줄 거야. 맞지? 똑같아. y는 얼마? 코사인 x를 그리겠지. y는 얼마? 탄젠트 x를 그리겠지. 미리 보여주면 sin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그렇지?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요 흐름. 그 다음 이제 똑같아. 여기까지 했으면 또 뭐해? 방정식, 부등식 이런 거. 이렇게. 그냥 세 단원이야. 이제 흐름이 이렇게 알아두면 돼. 흐름이야. 요 흐름이야. 저번에 여기서부터 나눠지 않았나? 맞지? 흐름을 먼저 알아. 항상 흐름을 알아야 돼. 먼저 이 파트에서 뭘 하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도구 어떤 방향이냐면 일단 각을 확장하고 싶은 거야. 각을 확장하고 각을 이 90도 안에서 이렇게 늘리고 싶은 거야. 맞지? 각을 확장을 할 때 그러면 각이라는 게 뭔지부터 정의하고 해. 자, 각이 뭐야? 지우야, 각이 뭔데? 두 편이 이루는 원래 정확한 정의는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했어. 뭐냐면 맞지? 두 반직선이 있고 두 반직선이 존재하는데 두 반직선이 시점을 일치하고 있지. 두 반직선이 시점을 일치한 상태로 존재하는데 나머지 한 반직선을 나머지 반직선으로 회전하여 일치하는 정도를 우리는 각이라고 얘기해요. 말은 이렇게 긴데 무슨 말이냐면 반직선 하나 맞지? O 여기 X 뭐 Y 그러면 이 한 반직선을 어디 회전하여 일치 맞지? 그럼 이렇게도 가능한데 또 뭐돼? 어떻게? 이 한 반직선을 회전하여 일치 그래서 회전하여 일치하는 정도를 우리는 각이라고 할 거라.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내가 얘를 회전해도 되니까 좀 헷갈리잖아. 둘 중에 하나만 하자. 맞지?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아가지고 내가 맞지? 여기는 OX를 고정시켜서 여기는 Y까지 이렇게 하여 얘를 고정시킨 I를 뭐라고 하냐면 시초선이라고 해요. 맞지? 이 고정시킨 I를 두고 이 고정시킨 I에 대해서 고정시킨 I를 나머지 회전각까지 맞지? 회전에 일치하는 정도 이 정도를 뭐 각이라고 할 거라고. 맞지? 각 얼마? XO, Y1, 뭐 X, YO, X 이렇게 쓸 거라고. 됐어? 그래서 이거를 각이라고 하면 그럼 얘가 시초선이고 이게 각이고 그럼 얘가 나타내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동경이라고 해. 동경.
얘를. 맞지? 중요한 건 제 동경이 바라보는 방향이 중요한 거야. 방향이. 맞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각이라고 하는 건 시초선을 기준으로 맞지? 시초선을 기준으로 요만큼 회전해서 얘가 됐다. 맞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여기 있는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마지막 예를 들어서 45도만큼 회전을 해. 지금 요만큼 45도 돌아가지고 여기 얼마? 여기 Y를 찍는 거겠지. 자 근데 이게 45도잖아. 사람이라면 마이너스 45도는 어떻게 표현할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 45도야 이게. 그럼 마이너스 45도는 어떻게 표현할까?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 맞지?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45도의 양의 방향이고요. 이게 45도의 음의 방향이겠지. 그럼 이제 뭐가 나와?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이 나와. 맞지? 각에도 이제 양음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맞지? 우리는 양의 방향, 기본적으로 양의 방향이야. 양의 방향. 양의 방향은 여기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 이게 뭐가 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지금 시계 방향이지. 그래서 양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 맞지? 음의 방향은 음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뭐가 돼? 시계 방향. 이렇게 된다. 맞지? 근데 물론 이게 왜냐면 지금도 보면 반시계 시계 헷갈리거든. 이거 할 때마다 시계 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봐봐. 직관적으로 자 반시계 자 내가 머릿속에 반시계라고 하는 게 이쪽으로 돌아가는지 이쪽으로 가는지 바로 떠올라? 미사일 좀 서 있어. 아니야 괜찮아. 뭐냐면 결과적으로 반시계의 시계면 얘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진행 방향. 진행 방향의 왼편에 대상이 있는 경우 양의 방향을 생각한대. 그럼 반대가 진행 방향의 우편에 오른쪽 맞지? 오른쪽 왼편 오른편에 대상이 있으면 음의 방향을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 쓰이냐면 이거 운동장 트랙 같은 거 이렇게 있지. 운동장 풀이 학교 가면 이러잖아. 밖에 여기 뭐야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뭐 축구 장구 또 뭐 트랙 있잖아. 트랙이 이쪽으로 돌까 이쪽으로 돌까 이쪽으로 돌거든. 어디 왜? 이 진행 방향의 왼편에 대상이 있거든. 왜 그러냐면 오른손잡이라서 그래. 세상이 오른손잡이로 돌아가. 플랜이 오른손잡이 이거 이렇게 돌아가요. 거꾸로 우리가 맞지? 왜냐면 이렇게 돌아가야 우편에서 뭐야 그 경주할 때 뭐 이런 거 뭐 바톤 터치할 때 이런 거 할 때 왼편이 있고 오른쪽에서 줘야 이게 왼편이 그러니까 이 지면이나 이런 거 대상을 잡을 수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진행 방향에 왼편에 대상이 있는 경우를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해.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약속한 거야 이거는. 됐지? 참 이런 거도 맞지? 세상이 오른손잡이로 돌아간다는 생각 좀 들어. 맞지? 그러면 나는 왼손으로 우표를 쓰면 되지. 맞지? 이렇게. 그치? 됐어. 자,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이 각을 이렇게 표현할까? 각 이렇게. 맞지? 여기 x. 맞지? 여기 여기 y. 자, 이제 한 거는 방금 한 거는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이었어. 자, 이제 하는 건 각도 확장할 거야. 각의 크기를 확장해야 각의 크기. 자, 각의 크기는 자, 아까 봤지만 얘를 뭐라고? 시초선이고 얘를 동경이라고 한다고. 시초선 동경. 시초선하고 동경이야. 이거 코에 걸쳐버려. 그 마스크 위. 마스크 위. 그러면 되잖아. 너무 편해. 그래. 맞지? 됐잖아. 자, 이제 각을 확장할 거야. 자, 아까 뭐라고? 동경은 뭐라고? 동경은 위치라고 생각하라고. 위치. 얘로 고정된 게 위치야. 위치. 자, 봐봐. 얘를 바라보는 방향, 위치야. 위치 또는 뭐 방향이 좋자. 위치, 방향. 자, 무슨 말이냐면 XOY잖아. 그러면 요만큼의 각이 예를 들어 30도야. 근데 30도만 저 위치를 나타내? 30도만 저 위치를 나타내? 아니야. 한 바퀴 돌고 30도, 390도도 얘를 나타내. 네? 즉 얼마? 360 더하기 30도 여기도 이 위치를 나타내. 얘만 가능해? 이렇게 가능하지. 360 곱하기 2 더하기 30 가능하지. 750 가능하지.
뭐라고? 이 동경을 나타내는 이 위치를 나타내는 미소야 좀 서있어 아니 서있어 빨리 서있어 이 위치 동경을 나타내는 게 360도 회전수 그러니까 각에다가 회전수를 곱해서 얼마 30도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얘도 가능하지? 여기야. 자 우리가 아까 했지 한 바퀴 두 바퀴 맞지? 360 플러스 30. 자 뭐도 가능해 이제?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360. 됐어 따라왔어 다시 마이너스 360이야. 마이너스 360이니까 30 올라가면 되지. 얼마? 360 마이너스 360 얼마?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30도 가는 거야. 맞지? 두 바퀴. 자 이게 양의 방향 이게 음의 방향이야. 한 바퀴 두 바퀴 맞지? 얼마?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30 가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에게 가능해? 이 방향 이 위치를 나타내는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이라고 하는 즉 이 각이라고 하는 이 알파라는 i는 얘를 포함하는 어디 무수히 많은 회전수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뭐 이 방향을 나타내는 각이 아니라 이 방향을 나타내는 일반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즉 이 방향을 나타내는 각 우리가 세타가 있을 거고 이 세타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분면 하나 잡자고. 이것도 얼마? 360도. 사사분면의 각에다가 뭐가 추가가 가능하다고? 360 곱하기 n 회전수로 가능하다고. n의 양수가 들어가면 양의 방향, n의 음수가 들어가면 반대 방향. 다 됐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렇지? 그래서 뭐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예를 들어서 뭐 730도 맞지? 730도 맞지? 730도라고 하는 건 이 동경은 뭐랑 같아? 우리가 회전수 720 두부를 빼버리면 얼마? 360 곱하기 2 그럼 720이잖아. 플러스 10이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730도가 나타내는 이 사사분면이라고 하는 730도가 나타내는 거랑 10도가 나타내는 거랑 동경이 일치한다고. 동경이 일치해. 맞지? 그러면 얘가 나타내는 동경이랑 얘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하니까 이 경우 얘를 포함하는 일반각은 730도를 포함하는 일반각은 730 더하기 360 곱하기 n이 아니라 어떻게 쓴다고? 360도 안에. 그래서 얘랑 동경이 같잖아. 그래서 10 플러스에 360 곱하기 n으로 쓴다. 됐어? 따라왔어? 하나 더 해? 마이너스 할까? 마이너스 2 720 마이너스 마이너스 788 800도 해볼까? 얘를 나타내는 일반각을 물어본대. 일반각. 자 그럼 뭐 한다고? 우리는 얘를 나타내는 일반각이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기준으로 맞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60 곱하기 양 720이잖아. 720은 또 마이너스 나오지. 그럼 3 해야 되지? 3 해버리면 여기 뭐 368 1080 마이너스 좀 큰 거잖아. 마이너스 1000 하자. 맞지? 마이너스 1000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080이 1000에서 세 바퀴 돈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 마이너스 1080에다가 더하기 80이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얘는 얼마? 마이너스 1000이 나타내는 동경과 얼마? 80이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맞지? 그럼 우리는 뭐 얘의 일반각이라고 하는 건 얼마? 마이너스 1000에다가 얼마? 360 곱하기 n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쓴다고? 80에다가 360 곱하기 n으로 쓸 거라고. 맞지? 그 중에 n 자리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간 얘가 마이너스 3도라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좌표 평면상이 2차원이라서 그래. 왜 그러냐면 맞지? 얘가 한 바퀴 돌고 제자리 왔잖아. 맞지? 그러면 실제로는 한 바퀴 돌고 왔던 이 각이랑 원래 그냥 이 각이랑은 원래 각은 달라. 근데 좌표 평면상이 2차원이니까 가면서 겹치는 거야. 한 바퀴 더 돌면 또 겹칠 거 아니야. 그래서 2차원 상에서는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적어줘요. 그러면 아니 좀 이거를 분리해주고 싶지 않아? 아니야 분리해주고 싶지 않아? 이게 대학교 가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좌표 평면상에 3차원상으로 그려버려. 이렇게 회전하는 수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30도를 여기에 30도랑 한 바퀴 도는 30도랑 구분해서 이렇게 그려버리게 돼. 요런 게 있기는 해.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이게 겹치거든. 겹쳐서 이 동경이 나타내는 위치는 어차피 같으니까 일반각, 그 360도 안에 있는 각을 하나 찾고 곱하기 360도 n을 적으면 이 동경, 이 위치를 나타내는 한 바퀴를 돌든 두 바퀴를 돌든 세 바퀴를 돌든 모든 일반각을 다 표현해가는 거야.
해보자. 할만해. 오늘은 다시 처음부터라서 130점, 168, 169, 170, 170까지구나. 해봐. 방해금지 차단하지 말고. 차단하지 몇 시에 오신다고요? 10시 이후에 전화할게. 그렇지. 돌아가면 전화할게. 알겠지? 핸드폰 꼭 쥐고 옆에 자고 있어. 알지? 이렇게 자고 있으면 돼. 이렇게. 네, 이제 전화기도 꺼져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 연락드리면 돼. 알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미리 받는 게 나을 거야. 자, 4분면 이제 가볼게. 4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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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했던 일반각으로 이제 4분면을 표현한다고. 만약에 우리는 지금까지 4분면이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맞긴 맞아. 그래서 얘가 0도, 90도 같이 180도, 270도 맞아. 근데 우리는 이 0도라는 게 이 0도가 아니라 한 번 회전하고 0도, 즉 두 번 회전하고 0도, 이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다 일반각으로 가능하다고. 1, 4분면이란 아이는 원래 0부터 어디 90도 사이잖아. 맞지? 근데 어디? 360 곱하기 n 다 가능하다. 360 곱하기 n이 다 가능해. 2, 4분면이야. 2, 4분면 얼마? 저기 180도부터 0부터 맞지? 90도부터 180도 360 곱하기 n 360 곱하기 n이라고. 3, 4분면이야. 맞지? 얼마? 180부터 274 맞지? 180 더하기 360 곱하기 n 여기도 얼마? 360 곱하기 n 4, 4분면 4, 4분면 얼마? 270 그 다음 얼마? 360 더하기 360 곱하기 n 더하기 360 곱하기 n 이 사이에 있는 경우 1, 2, 3, 4분면이 다 가는. 자,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맞지? 자, 봐봐. 내가 밑에 있는 확인, 너네가 필수에 이제 풀면 되겠지? 내가 확인 체크 풀게 그러면. 내가 확인 체크 풀까? 확인 체크 필수에 이제 2번. 요것도 그냥 내가 한번 풀어봐야 되거든. 세타가 1, 4분면 가질 때 1, 4분면 가질 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계. 3분의 세타가 어디 있는가? 어디? 어느 4분면? 아니 1, 4분면에 있는 아이를 3분의 1배 해버리면 1, 4분면에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야 아니 3분의 1 이거 있잖아. 얘를 3분의 1배 해봤자 요각 아니야? 요각? 1, 4분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왜 물어보지? 아니야? 아니야? 무슨 아니야? 뭐라 했어? 이거는 이 각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고 이 각도 나타낸다. 그러면 얘의 3분의 1은 이쯤에 있겠지. 요 생각이야. 맞지? 요 생각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세타가 1, 4분면 각이야. 그럼 어떻게 써? 세타라는 1, 4분면이라고. 1, 4분면 어디? 저기. 맞지? 세타라는 게 0부터 90도 사이인데, 맞지? 인데 어떻게 봐야 한다고? 이 0에다가 360 곱하기 n. 맞지? 그리고 얘가 얼마? 360 곱하기 n이라고. 이때 3분의 세타는 각 변을 3으로 나눠버리면 되지. 3. 그러니까 왼쪽 묶어버리면 여기는 120 곱하기 n이 돼. 3분의 세타 얼마? 여기는 30 더하기 120 곱하기 n이지. 자, 이제 뭐해? 넣어봐. n자리 0 넣어버리면 0. 3분의 세타라고 하는 게 얼마? 30. 1, 4분면의 각이네. n자리 1을 넣어. 맞지? 그럼 120부터 3분의 세타라고 하는 건 얼마? 30 플러스 120이지. 무슨 말이야? 1. 여기는 2, 4분면이겠지. 한 바퀴 돌았다는 걸 3분의 1배 해버리면 2, 4분면이다. 자, 한 번 더 이제 2를 넣어. 240. 이 얼마? 3분의 세타라고 하는 게 얼마? 2 넣어버리면 30 플러스 240. 270도씩 뭐야? 3, 4분면이야. 그럼 계속 1, 2, 3 다 되는 거 아니야? 4 넣어보자. 맞지? 0, 1, 2, 3 넣어보면 되지. 4 하면 360이고 3분의 세타 이거 얼마? 30 플러스 360이지. 이건 다시 어디야? 1, 4분면. 맞지? 지금 얼마? 360이지. 한 바퀴 돌았다는 거야. 맞지? 이 얘 입장에서. 그럼 이제 나머지가 다 같은 방향으로 회전, 그러니까 같은 게 반복이 되겠지. 그래서 1, 2, 3, 1, 2, 3으로 돌아가게 돼. 그래서 1, 2, 3, 4분면이 있다. 됐지? 밑에 131쪽 요거는 필수에서 내가 풀었으니까 하나 해봐. 173, 4 똑같은 거야. 알지? 밑에 확인 체크 3, 4. 자, 됐지? 됐지? 자, 포스트잇 꺼내봐. 이제 요거 적으면 돼. 요거 적으면 돼.
물론 앞에 다 있긴 한데 차라리 이걸로 적으면서 이해를 해. 그림은 그려져 있거든. 이거 해서 129쪽에 오른쪽 밑에 붙여놓으면 돼. 맞지? 자 이제 동경 두 개가 있어. 동경 두 개. 동경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동경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위치 관계가 첫 번째는 뭐냐면 두 동경이 일치하는 거. 그렇지? 두 동경이 이렇게 일치하는 거. 그렇지? 그럼 알파라는 동경이랑 베타라는 동경이 일치해. 맞지? 이 알파가 요 각도 표현한다고 하자고. 맞지? 알파하고 베타하고 일치하면 되잖아. 큰 고민 없어. 알파 베타 같으면 되지. 만 알파 베타가 같은 거 뭐가 가능해? 이 알파라는 아이가 알고 보니 한 바퀴 돌고 여기일 수도 있잖아. 알고 보니 두 바퀴 돌고 여기일 수도 있지. 그래서 알파랑 베타랑 뭐가 돼? 바퀴 수가 차이 날 수 있다고 하잖아. 360 곱하기 n.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뭐가 돼? 알파만 큰 거지 작은 거.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게 얼마? 360 곱하기 n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같은 거 했으니까 대칭 뭐 이런 거 하겠지? 첫 번째 y축 대칭, 맞지? 여기는 일치. 그 다음에 y축. 요게 알파고 맞지? 그럼 요 각이 알파인 거야. 요게 베타야. y축이면 이렇게 대칭 이게 베타겠지, 맞지? 그러면 요만큼이 알파고, 맞지? 이만큼이 베타잖아. 이만큼이 베타. 각이. 자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 여기가 베타면, 자 봐봐. 대칭이기 때문에 요 각의 회전 정도와 요 각의 회전 정도가 같잖아. 근데 우리가 그 각의 회전 정도가 요만큼이 알파. 그러면 얘를 시초선으로 보고 요만큼이 알파로 볼 수 있지. 그러니까 그냥 얘랑 얘랑 같다고. 그럼 뭐가 돼? 베타만큼 같다 알파만큼 더하면 뭐가 돼? 일직선 180도가 되지.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게 180도가 될 건데 얘는 가능한 게 아니라고 했지? 360 곱하기 n으로 회전수를 청구하지 않죠. 맞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두 번째, 얘네 둘이가 원점 또는 일직선 선이 가능해. 이렇게 여기 알파, 여기 베타. 그러면 알파의 베타에 대해서 요만큼이 알파, 요만큼이 베타인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네가 겹치잖아. 겹치는 걸 제거해주면 뭐가 돼? 일직선이 되지. 그럼 둘 중에 베타든 알파든 맞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게 일직선 180도. 근데 뭐라고? 180도에서 회전수만큼 첨가해줘. 맞지? 그 다음 뭐 있어? 여기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디? 이게 알파 X축 되지. 맞지? 이게 베타. 그러면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면 요 각은 알파일 건데 베타는 요만큼이 베타야. 맞지? 그럼 위아래 대칭이기 때문에 요 회전 정도 일치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 이만큼이 알파잖아. 이만큼이 알파. 그러면 이 떨어진 정도는 요만큼도 각인데 얘가 알파니까 얘를 시초선으로 보고 얘만큼도 알파일 거야. 맞지? 그러면 우리가 얼마? 베타에다가 알파만큼 더하면 한 바퀴지.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게 한 바퀴 얼마? 360 곱하기 n일 거야.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해해야 돼. 그림으로. 맞지? 지금 보면. 그 다음 마지막 원점 했고 그 다음 어디? y는 x. 얘가 알파야. 맞지? 요만큼이 알파, 요만큼이 베타, 요만큼이 베타. 그러면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떨어진 정도와 여기 떨어진 정도가 같을 거라고. 맞지? 그러면 우리가 입장에선 요만큼이 알파고 요만큼이 베타인 상황이야. 근데 알파하고 베타에 대해서 요 떨어진 정도, 요 떨어진 정도 같으니까 우리가 어디? 저기 있는 이 각에 대해서 얘를 시초선으로 보고 이만큼 회전할 때 알파겠지. 맞지? 그러면 얼마?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해버리면 한 직각 90도가 될 거고 이것만이 아니라 360 곱하기 n으로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림이랑 매칭시켜야 돼. 그림이랑 매칭시켜야 돼. 됐어? 예를 들어서 맞지? 내가 필수예제 3번 같은 거는 세타하고 5세타가 두 동경이 일치한대. 맞지? 세타하고 5세타가 동경이 일치한대. 요거지. 그러면 세타랑 5세타랑 같아도 되지만 뭐라고? 360 곱하기 n만큼 회전수가 가능하다. 맞지? 그러면 빼버리면 마이너스 4세타. 여기 5세타. 여기 세타. 그럼 이항하면 4세타라고 하는 건 360 곱하기 n. 따라서 세타라고 하는 건 90 곱하기 n이야. 이 가능한 게 뭐라고? n에 제로 넣어버리면 세타라고 하는 게 얼마? 0, 90, 180, 270, 난 360. 360 어차피 세타 제로랑 같을 거고. 맞지? 그래서 90, 180, 271. 맞지? 그래서 나머지 같은 거.
그치? 그래서 이렇게 푼다고. 맞지? 그래서 그림에 위에 있는 그림 하나 그리고 밑에 적어줘. 그림 하나 밑에 그려가지고 여기까지 적어두고 그 다음에 거기 132쪽 풀면 돼. 풀어봐. 조금 천천히 나오고 있어. 이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이름이 있어. 이 도라고 하는 건 60분법이야. 이렇게 60분법. 자, 그냥 이야기만 쭉 들어봐, 맞지? 이야기 쭉 들어봐. 60분법이야. 무슨 말이냐면 한 좌표평면상에서 한 바퀴를 맞지? 360도라고 한 바퀴를 360이라고 정의를 하고 즉 이 한 바퀴를 360등분한 거지. 맞지? 그 중에 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해? 1도라고 한다. 맞지? 그래서 45도 하면은 전체를 360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얼마 45도, 45개 한 거 이런 거죠. 맞지? 그러면 1토보다 작은 아이는 어떻게 처리해? 처음에 초등학교 때 가계 배울 때 했었어. 1도보다 작은 아이를 표현해주고 싶어. 그럼 뭐해? 이 아이를 다시 60등분해. 이 아이를 다시 6분해.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맞지? 그래서 이렇게 이거 있는 이게 1도거든. 이 아이를 다시 60등분해, 맞지?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1분이라고. 맞지? 그리고 이것보다 더 작은 값을 표현해주고 싶어. 그러면 1분이란 아이를 다시 무엇 등분해? 60등분해서 그 중에 하나를 1초라고 해. 그래서 각을 세밀하게 표현해주면 예를 들어서 45도 36분 23초 이런 의도야. 실제로 우리가 근데 여기까지 잘 안 하잖아. 초등학교 때 했어. 너네 초등학교 때 이러잖아. 이런 각도기 들고 있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보면 눈금이 이렇게 막 조밀하게 끄여져 있잖아. 이런 것들이 다 요런 과정이었어 실제로. 1도밖에 없었어. 1도 맞네. 맞지. 근데 아니 그 조그마한 거 요거보다 좀 작게 해서 세밀하게 그려져 있는 거 있지 않았어? 작은 거 있었는데 그 이거 뭐야 나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삼각형 뭐지? 여기 삼각자 들어있고 여기 뭐야 각도기 들어있고 있지 않았어? 거기 보면 되게 작은 거에서 조밀한 게 있었는데. 0.9. 맞지? 자 무슨 말이야? 이 지금 60분법이 가지고 있는 체계가 뭐냐면 계속 등분하는 거야. 등분. 전체는 전체 한 바퀴를 뭐 한다고? 360 등분하는 게 뭐라고? 1도이고 다시 1도란 아이를 뭐 한다고? 60 등분을 하는 게 뭐라고? 1분이라고. 맞지? 그 다음 요 과정에 의해서 맞지? 1분이란 아이를 또 뭐해? 60 등분하는 게 뭐라고? 1초라고. 이렇게 진행한다. 자, 그러면 자 근본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수 체계가 어떤 체계야? 시간.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 체계 중에 나누어서 접근하는 게 있었어. 시간? 아니 유리수, 실수, 정수, 복소수 이런 것 중에 전체 구간을 나누고 다시 나누고 다시 나누. 수직선상에서 이게 무슨 체계야? 소수. 소수는 뭔 소수야? 센스. 뭐라고? 아니 맞아. 맞아요. 오. 이게 뭐야? 유리수 체계, 분수 체계야, 분수 체계. 유리수라고. 우리가 뭐 전체에 있는 이 구간을 10등분해서 그 중에 하나를 맞지? 1부터 10까지인데 그 중에 하나를 얼마라고? 1이라고 한다. 맞지? 그리고 그 1이라는 아이를 다시 뭐 예를 들어서 3등분해서 그 중에 하나를 뭐 3분의 1이라고 하죠. 그런 체계야. 그러니까 얘네 자체는 어떤 체계냐면 이렇게 등분하니까 유리수 체계야. 그러니까 아까처럼 45도 맞지? 36분 37초 하나 끊어서 소수점 단위로 가는 거잖아.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갈 수 있지. 자 근데 우리는 뭘 알아? 유리수 체계는 뭐 표현이 불가능하다고? 루트 2 같은 거 표현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유리수 체계는 알고 보니 중간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었잖아. 그래서 얘는 우리가 실수책으로 접근이 불가능해. 물론 할 수는 있어. 왜? 루트 2는 1.414 이렇게 진행하잖아. 하나하나 잘라서 계속 가면 되지. 근데 이 시간 언제까지 할 거야? 언제까지 60등분 할래? 그러잖아. 언제까지 60등분 할래? 그치? 그러니까 이 체계를 뭔가 요 체계를 바꾸고 싶어. 물론 아까도 봤지만 표현은 가능해. 계속 접근해서 가능하면 하는데 아니라 뭔가 효율적인 이 체계로 가고 싶다고.
그게 나온 게 저거야, 호도법. 맞지? 자, 요 아이디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그치? 자, 이렇게 똑같이 한 바퀴가 있어. 물론 이게 공식해서 그러니까 일단 뭐 맥락이거든. 앞뒤 나온 맥락. 그래서 이렇게 자, 쭉 그냥 얘기 듣는 거지. 세타. 자, 내가 새로운 각체기를 찾고 싶어. 근데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목표는 뭐라고? 하고 싶은 거 뭐? 실수체계라고. 그렇지? 실수체계야. 자, 그러면 각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돼서 따라서 증가하는. 자, 목표가 뭐라고? 세타라고 하는 각이 증가하는데 증가할 때마다 대응돼서 증가하는 뭐? 이 유리수 체계에 대응되는 실수 체계를 찾고 싶다고. 각이 가지고 있는 유리수 체계에서 각이 여전히 증가할 때마다 가지고 있는 실수 역시도 증가하는 체계로 얘를 각을 한번 표현해주고 싶다고. 맞지? 각이 하나, 둘, 셋, 세 배 늘어났어. 뭐 세 배든 네 배든 늘어났잖아 이렇게. 자, 이에 따라서 똑같이 실수 체계를 가진 게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되는 게 있어. 눈에 보여? 각이 한 배, 두 배, 세 배, 각이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됐잖아. 근데 이에 따라서 똑같이 실수 체계를 가진 아이가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되는 아이가 있다니까? 뭐 있어? 호잖아. 똑같이 얼마? 호의 길이가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셋, 맞지? 넷 늘어난다. 아, 알고 보니까 각이라는 아이와 호의 길이가 실제로 비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통해서 얘를 표현하자. 왜? 얘는 길이니까 실수체계거든. 따라서 여기까지? 따라서 맥락이야. 그냥 듣기만 들으면 돼. 여기 시험에 나오진 않아. 듣기만 들으면 돼. 맞지? 아, 그래서 하고 싶은 게 호를 이용해서 각을 표현하자. 실수체계로 유리수체계를 표현하기 훨씬 편하잖아. 맞지? 따랐어 여기까지? 따랐어? 자, 그럼 이제 각이야. 각 세타라는 아이가 맞지? 각 세타일 때 호의 길이가 얼마? 요만큼이 L이지. 호의 길이가 L이야. 그러면 세타가 한 바퀴 다 돌면 맞지? 세타가 한 바퀴 다 돌면 얼마? 365라고 하면 3바퀴를 다 돌았을 때 호의 길이는 얼마야? 2파이알이지. 맞지? 그러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수 써보면 L 곱하기 360은 얼마? 세타 곱하기 2파이의 R이야. 됐어?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세타라는 거를 표현해주고 싶어. 세타라고 하는 건 양쪽에 2파이를 나눠버리면 되지. 2파이의 R에 360 곱하기 L이로. 이 약분해버리면 파이분의 180 곱하기 R분의 L의 세타라는 거지. 자, 봐봐. 요식 기호, 이제 이 수식 기호에서 세타라고 하는 게 지금 L로 표현이 됐지. L로 표현이 됐는데 L을 표현했는데 뭐를 가지고 있어? 반지름을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되면 반지름 길이에 따라 또 달라져. 자, 하고 싶은 게 뭐라고? 나는 세타랑 L만 관련 짓고 싶지 R이랑 관련 안 짓고 싶어. R이랑 관련 안 짓고 싶다고. 나는 세타랑 L만 관련 짓고 싶은 거야. 세타랑 L만. 얘가 변하면 따라 얘만 변하면 되지. 얘가 변하면서 얘가 변하면 얘가 또 변한다고. 그럼 하고 싶은 거 뭐냐면 얘가 어떻게든 R을 먹어버리면 좋겠어. 얘가 R을 먹어버리면 좋겠어. 즉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R분의 L이라고 하는 즉 호의 길이가 알고 보니 반지름의 몇 배가 되느냐로 생각을 해버리면 즉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몇 배가 되냐 즉 R분의 L이라고 하는 걸 한 단위로 생각을 해버리면 여기 있는 각이라고 하는 게 파이분의 180 곱하기 K라고 하는 게 세타로 표현된다고. 즉 세타와 K가 요 값만큼만 곱해버리면 왔다 갔다 전환이 가능하다. 즉 그래서 우리는 얘를 K 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해버려.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몇 배가 되느냐. 됐어? 자, 봐봐. 무슨 말이냐면 자, 얘를 한번 보자. 자, 봐봐. 내가 호의 길이가 반지름 몇 배가 되냐. 여기 있어. 180도잖아. 180도야. 이게 한 바퀴가 180도잖아. 내가 반지름이 3이야. 반지름이 3인 상태에서 호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6이야. 맞지? 6이야. 그러면 우리가 호의 길이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알기 쉽게. 그래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자. 3이야. 그럼 이게 6이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 각을 세타로 각도로 잴 수도 있지만 우리는 호의 길이의 단위 즉 라디안 단위로 표현하면 이 각은 실제로 뭐라고? 그냥 2라고.
됐어? 그냥 2야. 따라서 그냥 2로 부를 거야. 이렇게 정의할 거야. 됐어? 됐어? 자, 다시 뭐 예를 들어서 호의 길이가 3이야. 반지름이 3이야. 3 또 했지. 뭐 2야. 이때 뭐 한 두 개 가자. 이 호의 길이가 제곱이 4였어. 요만큼이 4였어. 그러면 요 각은 얼마라고? 실제로 2라고. 똑같이 2고요. 2. 됐어?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각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던 뭐 어디? 호의 길이로 표현하고 싶었는데 호의 길이라고 하는 게 반지름의 영향을 받으니까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를 적당한 문자로 표현해서 얘를 라디안 단위로 정리할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가 돼? 1라디안이라고 하는 이 라디안 레디어스라는 게 반지름이거든. 그래서 이 라디안 단위라고 하는 건 얼마? R분의 L이 1이 되지. 그래서 L이 R이 되는 경우 즉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이 각을 기본적으로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할 거야. 됐어? 됐어?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 1라디안을 제일 처음 정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뒤 맥락 다 자르고 이거부터 정의해. 맞지? 반지름 길이가 R이 에서 호의 길이를 A, B를 정리할 때 각 A, O, B가 1라디안 얼마?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같을 때 옆에 그림 봐 맞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해버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호두법이라고 한다. 근데 실제로는 맥락이 이런 거야. 맞지? 결과적으로 어디? 식을 보니 얘 호의 길이가 반지름이 몇 배가 되느냐가 중요했고 맞지? 그래서 몇 배가 되느냐에 따라서 라디안을 정의할 거라. 됐어? 됐어? 여기까지 하고 조금 더 하고 맞지? 자리가 조금 더 없겠지? 자, 그러면 봐봐.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저기 있던 K 그러니까 K 곱하기 파이분의 181 속의 세타로. 그래서 이 K라고 하는 게 세타에 대인되는 뭐라고? 라디안 단위고 이 세타는 지금 뭐야? 세타 도라. 맞지? 자, 그러면 보자. 한번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몇 개만 좀 고쳐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라디안 맞지? 라디안을 표현할 거야. K 라디안이라고 하는 거 얼마? 세타 곱하기 180분의 파이가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세타라고 하는 거. 세타라고 하는 건 얼마? 라디안 곱하기 파이분의 180. 그러니까 우리가 세타를 라디안으로 붙이고 싶으면 180분의 파이를 곱해버리면 돼. 그러니까 180도 세타도 약분되고 도도 약분되고 뭐 얼마? 실수 체계만 남는다. K 라디안 실수책이지 약분되고 도만 남는다. 그렇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 30도야. 30도는 여기다 넣어봐봐. 우리가 30도에 대인되는 라디안이라고 하는 건 30 곱하기 얼마? 180분의 파이라고. 그럼 뭐가 돼? 얘는 6분의 파이라고. 그래서 6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써주고 우리는 이 라디안 단위 6분의 파이 라디안이랑 실제로 30도랑 같다고. 됐어? 그래서 또 똑같아. 45도야. 45도는 45 곱하기 180분의 파이 계산이 얼마? 4분의 파이의 라디안이야. 맞지? 60도야. 60도에 대인되는 건 60 곱하기 180분의 파이가 되니까 얼마? 3분의 파이 라디안이야. 됐어? 그래서 요 라디안 단위의 각이랑 요 도 단위의 각이랑 같다라는 거지. 맞지?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3분의 파이가 나와 있어. 3분의 파이 라디안이야. 그럼 얘를 각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라디안에다가 파이분의 180이지. 곱하기 파이분의 180. 그러니까 약분되고 얼마? 3분의 180이니까 60이 되지. 그래서 마치 파이가 약분이 되다 보니까 이 파이 자리에 뭘 넣은 거라고 비슷해? 180을 넣은 거랑 비슷해. 실제로는 약분이 되는 건데. 맞지? 그래서 요거 적었고 그 다음에 얼마? 90도. 는 같이 해보면 2분의 8. 맞지? 그 다음에 120도. 120도가 한 번씩 나오거든. 120도가 얼마? 3분의 2 파이. 맞지? 그 다음에 뭐 180도는 얼마? 파이. 그래서 180도랑 파이 라디안이랑 대응이 돼. 파이 라디안. 그 다음 또 어디 180도 270. 맞지? 270은 얼마? 2분의 3 파이가 되고 한 바퀴에 360도는 얼마? 파이가 된다. 그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실수체계로 각을 적으면 이제 이렇게 적어서 여기 3분의 파이래.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도의 입장에서 60도랑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 자, 지금 적었던 여기 있죠.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3분의 2 파이, 파이, 2분의 3 파이, 파이. 외워둬야 돼. 앞으로
앞으로 이제 봐봐. 우리가 지금 방금 공식을 알았어. 6분의 파이 해가지고 6분의 파이를 도로 고치려면 파이분의 180, 이 파이 자리를 180 넣어서 약분하면 30다가 아니라 앞으로 얘를 보면 얘가 떠올라야 한다고. 얘가 보면 얘가 떠올라야지 이거를 계산하고 잊지 말라고. 요 정도는 자주 쓰는 거 바로바로 해야 돼. 그래서 다시 30도는 6분의 파이야. 30도는 6분의 파이야. 45도는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외워. 이렇게. 얘랑 얘랑 이렇게 위치가 없죠. 6이 여기 오고 3이 여기. 맞지? 45도 여전히 4가 여기 4가. 됐어? 그리고 기준치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랑 같으니까 반띵하면 뭐가 돼?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 얼마? 2배 하면 2분의 2파이. 그리고 120도 정도는 자주 나오거든. 그래서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270도는 3분의 3파이. 이렇게. 거기 뒤에 표 있어. 요거 134쪽에. 맞지? 표 있고.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문제 풀자. 그리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자 봐봐. 6분의 파이의 라디안이지. 이게 얼마? 30도란 같아. 원래라면 자 봐봐. 우리는 뭐 1,100g? 1m? 1,100m. 그렇지? 100m? 1,000m. 1,000m가 1km잖아. 그런데 우리가 1,000이랑 1,000m가 1km잖아. 이게 단위를 지워버리면 안 되지. 맞잖아. 그래서 얘네가 같다고 할 때 반드시 단위를 적어줘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라디안을 배웠잖아. 그럼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게 얘라고. 그러면 지울 거야. 우리가 주로 다루는 수체제가 이제 뭐라고? 얘라고. 그러면 그냥 암묵적 6분의 파이 적혀있어. 암묵적 6분의 파이 적혀. 그러면 뭐라고? 아, 라디안이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도를 할 때는 계속 도를 적어줄 거야. 근데 그냥 수만 툭 던져줬어. 예를 들어서 그냥 3이야. 3이래. 지금 뭐라고? 라디안이야. 그냥 2래. 뭐라고? 라디안이야. 그렇게 알아줘. 뭐 그냥 기본 내용들이라서 뭐 전부 다 기본 내용이거든 보면. 그래서 첫 번째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기. 알지? 그래서 지금 이제 호도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각의 체계를 배웠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각 자체의 크기를 증가했어서 크기를 증가해서 뭐 일반각으로 표현했지. 일반각. 그러니까 근데 이 세타가 지금 라디안 단위로 바뀌었다고. 그러면 이 역시도 크기를 증가해서 일반각을 표현이 가능하겠지. 예를 들어서 세타라고 하는 게 알파 플러스 360 곱하기 n이었어. 그치? n. 근데 이 알파라고 하는 게 알고 보니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k에 라디안으로 표현이 가능했다면 360 아까 얼마야? 2파이지. 그럼 2파이 n. 그러니까 2n 파이로 적어버리면 새로운 세타 다시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라디안 단위의 일반각으로 표현이 되겠지. 맞지? 자, 똑같아. 아까 우리가 30도에 대응되는 일반각이라고 하는 건 30 플러스 360 곱하기 n으로 표현됐었어. 이게 각 60분법으로 일반각 표현한 거지. 근데 30도에 대응되는 라디안은 얼마? 6분의 파이라고. 그럼 얘에 대응되는 일반각은 6분의 파이 플러스 360 얼마? 2파이잖아. 그래서 n을 갖고 오면 2n 파이로 라디안 단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알아둬야 되는 거 세타를 라디안, 그러니까 라디안의 세타를 하려면 파이분의 180 곱하고 라디안의 세타를 라디안으로 곱할 때는 180분의 파이로 곱해버리면 돼. 큰 어려운 건 아니지.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과 호의 길이. 맞지? 세 번째 호의 길이. 이걸 이렇게 해서 맞지? 30이라고 하는 건 30 플러스 60 곱하기 n. 그 다음에 얼마? 6분의 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호의 길이야. 첫 번째 호의 길이가 나오는 건 호의 길이가 나오는 건 우리가 K라고 하는 이 라디안 단위는 알고 보니 아까 뭐라고? 호의 길이가 반지름에 몇 대느냐. 아까도 봤지 우리가 여기 반지름 자리가 3인데 이 떨어진 호의 길이가 알고 보니 6이었어. 그럼 이 각은 뭐라고? 2라고 한다. 됐어? 그러면 우리가 호의 길이 L이라고 하는 이 식을 정리해버리면 호의 길이 L이라고 하는 건 R 곱하기 K의 라디안. 그러니까 여기 라디안, 이제 라디안을 이제 세타로 적자. 이제 앞으로 각을 주로 세타로 적을 거니까 라디안을 적을 거니까.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세타, R 세타. R은 R 세타. 우리가 언제 봤었어? 기억나? 이거 실제로 중학교 1학년 때 했었어 이 공식. 호의 길이에 따라서 반지름 곱하기 세타. 이 반지름 곱하기 세타 할 때는 반드시 이 세타가 뭐야? 라디안 단위라고. 맞지? 즉 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 라디안
이 6이라고 하는 이 호의 길이라고 하는 건 알고 보니 얼마 반지름에다가 2를 곱하는 상황이고 맞지? 나한테 주어져 있는 게 예를 들어서 3분의 파이야. 반지름이 2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3분의 파이야. 맞지? 그럼 여기는 호의 길이라고 하는 건 여기는 호의 길이라고 하는 건 어디? L은 R 세타 따라서 얼마? 3분의 파이 곱하기 2 그래서 실제로 3분의 2파이라고 이 길이가 그럼 이때 여기 있는 각의 크기는 얼마? 3분의 파이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 L이라고 하는 게 R분의 세타잖아 그러면 R분의 세타인데 L이 R분의 세타에 대해서 1을 통해서 부채꼴의 넓이까지도 가능해 부채꼴에 자 우리는 L이라고 하는 게 R 세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부채꼴의 넓이 S는 원래 구하던 것처럼 한번 구해봐. 원래 구하던 것처럼 우리가 S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원래 한 바퀴 이렇게 원이 있었고 여기 일부에 부채꼴이 있었잖아. R 뭐 여기 세타. 그럼 여기 있는 넓이 S라고 하는 건 전체 그러니까 세타일 때 넓이 S면 전체 얼마? 360도 맞지? 360도일 때 전체 한 바퀴 얼마? 2파이의 R의 제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구했었던 거거든. 가자. 빨리 하고 너네 문제 풀어야지. 이거만 하나만. 아까 이거 내가 2라 적어가지고 헷갈렸어. 원의 넓이를 2파이라는 적으니까 안 되지.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 여기 넓이는 세타 내 부채꼴의 넓이는 전체 대 전체에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되고 그래서 360 안에 거 곱하고 바깥에 거 곱해서 나눠보면 360 세타 곱하기 파이를 해주는데 우리는 180분의 세타 곱하기 파이를 라디안으로 고칠 수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묶어버리면 얘가 얼마? 라디안 단위라고 라디안 단위. 그래서 하나의 각 단위 K 라디안으로 써버리고 R의 제곱. 근데 360, 180 됐으면 뒤에 2분의 1 곱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2분의 1 R 제곱의 라디안 단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각을 이제 라디안 단위로 많이 쓸 거라서 각을 세타로 많이 적어. 그래서 2분의 1 R 제곱 세타. 맞지? 얘가 얼마? 부채꼴의 넓이야.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이라고 하는 건 얼마? R 세타.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여기 들어간 세타는 모두 라디안 단위. 맞지? 예를 들어서 여기 넓이래.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2분의 1에 R 제곱 반지름 얼마? 2는 4 곱하기 라디안 얼마? 3분의 8. 그래서 얼마? 6분의 4파이라. 3분의 2파. 뭐 이렇게 정리되겠지. 했어? 됐어? 계산이야. 맞지? 81번 풀고 그 다음에 5, 6, 7 쭉 다 풀면 돼. 5, 6, 7 137조까지 쭉 한번 풀어봐. 5, 6, 7 자, 그 다음 삼각함수. 이제 삼각함수야. 삼각함수. 자, 삼각함수. 자, 아까 얘기했던 그거야. 우리는 이제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 안에 각이 들어갈 건데 들어가는 각의 첫 번째로 각의 크기를 증가시켰어. 크기에 240도 이런 거 다 증가시켰고 그 다음에 각에 대해서 세타 유리수 단위가 아닌 실수 단위 라디안 단위로 또 다 바꿨어. 그러면 얘네에 대한 데는 어디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바뀔 거야.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갈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이 확장 역시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걸 확장한다. 기존에. 그렇지? 자 기존이야. 기존에는 우리가 각이 여기다만 적용했다고 여기서 1사분면에서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각을 이렇게 확장할 건데 1사분면에 있던 걸 한번 가지고 보자고. 이게 반지름이야. 맞지? 그러면 이 각 세타에 대해서 수직으로 내려버리면 이 각 세타에 대해서 여기 있는 게 어디? x 이게 길이를 써버리면 뭐가 되냐면 일단 쓰자. x하고 y에 대해서 이 좌표를 x, y였지. 그치?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한번 정의를 써보자고. 우리가 사인의 세타라고 하는 건 얼마? r분의 y였지. 그 다음에 코사인의 세타라고 하는 건 얼마? r분의 x였고 탄젠트의 세타라고 하는 건 얼마? x분의 y였겠다. 맞지? 다시 사인의 세타는 빗변분해. 맞지? 사인은 어디였어? 빗변분해.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얼마? 밑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맞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맞지? 세타란 i는 어디? 0부터 90도 사이였어. 90도 사이였어. 맞지? 그래서 90도 사이일 때 이렇게 계산을 했었다. 맞지? 자,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얘를 굳이 여기가 아니라 맞지? 어느 4분면이든 다 확장을 가능하고 싶은 거야. 어디든 제한 없이. 자, 근데 봐봐. 얘는 제한이 있잖아. 잘 봐봐. 얘는 제한이 있다고. 근데 얘만 봐. 그냥 얘만 봐. 얘는 제한이 없어.
어느 사분면이든 반지름은 다 존재할 거고 x좌표, y좌표 존재하지 않아. 얘는 지금 1사분면에만 가능해. 근데 체계를 보니 얘는 뭐 모든 사분면에서 다 가능하다. 그러잖아. 그러면 애초에 사인 세타를 얘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코사인 세타를 얘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탄젠스 세타를 x좌표분의 y좌표로 정의를 해버리면 사분면의 구애를 받지 않지 않아? 됐어? 자, 무슨 말이냐면 얘를 한번 보자. 기존에는 3, 4, 5 이 세타에 대해서만 맞지? 딱 이쁘게 90도 안에 대해서만 사인은 세타라고 하는 거 얼마? 5분의 4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 얼마? 5분의 3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 얼마? 3분의 4였다. 근데 이제 각이 늘어나 이렇게 똑같이 해서 어디? 이만큼이 세타야. 맞지? 이렇게 이만큼이 세타이면 똑같이 3, 4, 5로 해보자. 여기 이렇게 내려보고 그럼 여기 3, 4에서 마이너스 3,4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이 전까지의 거리는 반지름 5랑 같을 거고. 그럼 이거에 대한 즉 이 각은 실제 여기야. 여기 각이라니까. 직각삼각 안 만들어지잖아. 여기 세타야. 이거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할 거야. 사인의 세타 맞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어떻게 한다고? 반지름분의 y좌표. 반지름분의 y좌표. 얼마? 5분의 4. 코사인 얼마? 반지름분의 x좌표. 반지름분의 x좌표. x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5분의 마이너스 3. 음수가 들어오지 이제부터.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x좌표분의 y좌표 얼마?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정의할 거야. 이렇게 되면 어느 사분면이든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정의 가능하다. 됐어? 다시. 우리는 얘는 1사분면 안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다고 이제 얘를 확장시켜. 모든 사분면을 확장시키면서 우리는 뭐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뭐 xy좌표로 가지고 있는 1사분면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여기다 특징 뭐 반지름분의 y좌표, 반지름분의 x좌표, x좌표는 y좌표인데 얘는 모든 사분면에서 정의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얘로 새롭게 정의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1사분면에서는 기존 정의랑 같지. 근데 확장된 사분면에서는 얘로 정의를 할 거라고 이제. 맞지? 그럼 이렇게 정의하고 얘는 어느 사분면에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x좌표, y좌표는 양음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이제 코사인 탄젠트에서 마이너스가 들어와. 마이너스가 들어와.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거라. 됐어? 만약에 이 상황에서 뭐 뒤에는 얘를 한번 보자. 뭐 예를 들어서 사인에 이제 뭐 45도 4분의 파이 예를 들어서 4분의 5파이야. 4분의 5파이. 그럼 이걸 물어봐. 이거 어떻게 찾아? 얘는 사인에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이지. 맞지? 그러면 파이가 한 바퀴라고. 한 바퀴씩. 그럼 여기서 4분의 파이 더간 요각이라고. 맞지? 그리고 여기에 45도잖아.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가 45도야. 그러니까 뭐라고? 여기 내려오면 1대1대 루트이거든. 그러면 이걸 내가 반지름이라고 하면 또는 뭐 반지름 얘를 A라고 하자. A 루트 2A.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일 거라. 자, 그래서 사인의 4분의 5파이라고 하는 건 얼마? 여기 반지름분의 y좌표. 그래서 얼마? 루트 2a분의 마이너스 1가 되어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는 거지. 이렇게 계산할 거야. 그래서 계산 먼저 하나 해보자. 뒷장에 맞지? 142쪽 187, 188, 189까지 맞지? 뭐 이거 좀 계산해봤잖아. 계산해보지 않았어? 해봤지? 사인은 반지름분의 y좌표, 반지름분의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잖아. 자, 근데 그러면 삼각형 하던 사인은 맞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하던 거 이거는 이제 쓰잘데기 없는 건가? 삼각형 보던 거 있었잖아. 우리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해서 어디 산 넘어가면 사인이었고 끼고 돌면 코사인이었고 밀변분의 밀변 이렇게 하면 탄젠트였잖아. 이게 더 이상 이제 안 쓰이는 건가? 쓰여 맞지? 쓰여. 이게 쓰여 보면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각이야. 반지름이 있고 이 내려버리면 이게 x좌표, y좌표, z좌표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뭐 3, 4, 5 하자. 3, 4, 5, 3, 4, 5야.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뭐냐? 마이너스 3,4잖아.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를 이제 뭐하면 부호 있는 길이로 생각하면 돼. 알지? 자, 반지름분의 y좌표가 끼고 이렇게 사인하는 거 똑같지? 그 다음 반지름분의 x좌표 이렇게 끼고 돌면 되잖아.
5분의 마이너스 3. 반지름분의 x좌표 5분의 마이너스 3. 나 얼마? x좌표분의 y좌표. x좌표분의 y좌표는 얘분의 얘잖아. 그래서 여전히 하던 게 똑같아. 단 뭐 생각하면 돼? 여전히 옛날에 삼각형에서 하듯이 맞지? 사인, 탄젠트, 뭐 코사인 해도 되는데 이제부터 변의 길이 사이에 뭐 마이너스인 음에 부호가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좌표기 때문에 y축에 내리면 안 돼. x축에 내려서 x축에 내려가지고 이게 5면 3, 4, 5에서 여기 마이너스 3,4가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가 4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뭐 이쯤에 뭐 50이 13이잖아. 13 맞지? 13 이렇게 맞지? 그러면 5 마이너스 12. 그래서 좌표는 5, 마이너스 12인데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할 때 어디 사인 13분의 마이너스 12, 코사인 13분의 5, 탄젠트 얼마? 5분의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빠르긴 해. 왜냐면 반지름분의 x좌표, x좌표, y좌표 이러거든. 맞지? 그래서 축에 내려서 생각해보면 좀 편하다고. 됐지? 그래서 먼저 계산해보라고 생각. 요거 먼저 알려주기 전에 그래도 한번 이 정의니까 정의는 언제나 한번 보라고 생각했거든. 됐지? 그 다음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이제 부호를 찾아봐요. 부호, 얘네 부호. 맞지? 자, 방금도 같지만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사분면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했지만 길이다 보니까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 반지름은 항상 양수이고 x좌표, y좌표의 양음 이제 다 가능하다. 다 가능해. 이제 다 가능한 거야.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 이제 각 자체가 맞지? 우리가 이제 각을 모든 사분면에서 볼 건데 자, 여기 1사분면이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반지름분의 y, 반지름분의 x, x좌표분의 y. 맞지? 여기는 뭐가 돼? x좌표도 양이고 y좌표도 양이야. 맞지? 그 다음에 반지름은 항상 양이야. 그러면 풀이네. 그러니까 사인도 양이고 코사인도 양이고 탄젠트도 양이야. 맞지? 여기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야. 어디? 반지름분의 y, 반지름분의 x, x좌표분의 y. 맞지? 그러면 여기는 x좌표는 음이고 y좌표는 양이고 반지름은 항상 양이야. 지금 x좌표 들어가는 게 음이네. 반지름분의 y좌표는 뭐래? 얘는 양이고 반지름분의 x좌표 얘가 음이네. 맞지? 그 다음 x좌표분의 y좌표 풀이니까 얘가 마겠네. 여기는 뭐가 돼? 저기는 사인만 플러스네. 맞지? 요지까지 한 번씩 다 하는 거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반지름분의 y, 반지름분의 x, x좌표분의 y. 맞지? 그럼 여전히 x좌표, y좌표, z좌표, x, y, 반지름. 그럼 뭐 음이고 음이겠네. 반지름은 항상 양이야. 그러면 양분의 음이니까 음일 거고 양분의 음은 음일 거고 음분의 음은 양이네. 이제 양인 게 어디? 얘 하나만 양이네. 그 다음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반지름분의 y, 반지름분의 x, x분의 y. 맞지? 똑같이 x, y, x, y, r. x는 양, y는 반지름은 양. 맞지? 그럼 반지름분의 y 좌표 얼마? 플러스분의 y 음이면 여기 마이너스. 반지름분의 x 좌표 얼마? 플러스. 그럼 x 좌표 y 좌표 얼마? 마이너스. 그럼 여기 얼마? 코사인만 플러스네. 그래서 이걸 외울 거야. 여기는 전부 다 플러스네. 그래서 올. 맞지? 여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서 올, 사, 탄, 코 이렇게 말해요. 거기 친절하게 개념원리 아저씨께서 개념원리 아저씨 거기 140쪽의 밑에 암기하는 방법. 맞지? 올사 탄코. 맞지? 올사 그래서 밑에 얼싸 안고 이렇게 돼. 올 산타클로스래. 맞지? 뭐 이렇게 적어놨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올싸 탄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올싸 탄코. 됐지? 그거 말고는 뭐 나머지는 되고 가보자. 맞지? 쭉 이제 나머지 계산해봐. 144쪽까지 계산해봐. 이제 자, 첫 번째 기본 공식. 일단 접고 맞지? 아마 다음 시간에 여기 계산하는 것부터 하자. 아무튼 쭉 적다 끝내자. 맞지? 적다만 기본 공식이야. 기본 첫 번째. 자, 우리는 사인은 얼마? 반지름분의 y좌표,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잖아. 그럼 분모분자를 r로 나눠버리면 사인, 코사인이지.
맞지? 그래서 그냥 얘를 이렇게 나눠버리면 맞지? 나눠버리면 r 약분되어서 x분의 y가 되는 거야. 탄젠트가 된다고. 그래서 탄젠트의 세타라고 하는 건 얼마? 코사인의 세타분의 사인의 세타가 돼. 맞지? 당연하지? 이거는 맞지? 이거는 탄젠트 x분의 y가 되니까 얼마? 탄젠트가 되지. 그 다음에 반지름분의 x좌표 반지름분의 y좌표니까 우리가 탄젠트 x분의 y잖아. 그러니까 반지름분 우리가 여기서 반지름분의 그렇지 여기 반지름분의 y랑 반지름분의 x고 그럼 반지름의 정의는 뭐냐면 반지름의 정의는 뭐냐면 이만큼 돼요. 선생님 그 이거 이게 뭔 소리예요? 이렇게 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나누는 거. 나눗셈. 분수. 분수. 그렇지. 반지름이 뭐냐면 이렇게 돼서 여기 x좌표 y좌표라니까. 그러면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루트의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야. 그러니까 반지름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 제곱이거든. 반지름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야. 그러면 제곱을 활용해 주기 위해서 뭐해? 양쪽을 제곱해버려. 얘는 얼마? 반지름의 제곱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럼 반지름 제곱분의 반지름 얼마? r의 제곱분의 r의 제곱이 되어서 얼마? 1이 된다. 맞지? 근데 우리는 반지름분의 y 제곱 얼마? 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얼마? 1이 된다. 그래서 c제곱 맞지? 코사인의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의 제곱 세타는 얼마? 1이라는 거야. 기본 공식. 거기 적혀있지? 기본 공식. 이제 기본 공식, 응용 공식, 활용 공식. 세트 4개 정도 적어줄게요. 기본 공식 적혀있지? 맞지? 두 번째. 기본 공식 했고. 맞지? 그리고 혹시나 요거 달라. 코사인의 세타의 제곱과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 이 제곱을 이제 여기 적어줘. 왜냐면 세타 위에 올라가면은 세타 제곱이거든. 근데 그래서 코사인 전체의 제곱은 괄호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매번 괄호 쓰기 귀찮아서 이거를 이렇게 적어줘. 제곱을 씌우기 위해서. 그래서 헷갈려. 이거 코사인의 제곱이야. 그래서 제곱을 여기 쓰는 거야. 근데 제곱이 여기 있으면 세타 제곱인 거야. 그렇게 하나 보면 돼. 됐어? 두 번째. 여기서 파생돼. 여기서 파생되는 거야. C의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 더하기 사인의 제곱 세타는 1인 상황에서 우리는 몰라. C분의 S가 T인 걸 알잖아. 그래서 양변을 뭐 해버려? 첫 번째 나누기 C의 제곱을 해버려. 맞지? 그러면 C 제곱분의 S의 제곱 C 제곱분의 S의 제곱은 C 제곱분의 1이지. 그럼 뭐가 돼?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의 제곱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지? 그러면 나누기 S제곱도 가능하겠지. 그럼 얼마? S제곱분의 C의 제곱 플러스 2. 그건 얼마? 아니 적을까? S제곱분의 S의 제곱은 얼마? S제곱분의 1이지. 근데 분모 이게 S분의 S야. C분의 S가 탄젠트였잖아. 탄젠트 역수지. 그래서 얘는 탄젠트 제곱분의 1 더하기 1은 얼마? S제곱분의 1일 거라고. 이렇게 3번. 맞지? 3번은 합과 곱이 이어지는 거야. C 플러스 S하고 맞지? C 곱하기 S가 이어지는 공식이 있어. 왜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1이니까 이게 뭔가 곱셈 공식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곱셈 공식 비슷하게. 그래서 코사인의 세타 더하기 사인의 세타를 양쪽을 제곱해버려. 맞지? 그러면 얘는 코사인의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의 제곱의 세타 더하기 2배의 사인의 세타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지. 그럼 얘는 뭐가 돼? 1 더하기 2배의 사인의 세타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가 실제로 얼마? C 플러스 S의 제곱일 거라고. 맞지? C 플러스 S. 뭐 간단하게 C 플러스 S의 제곱은 1 더하기 2CS라. 크게 보면. 됐어? 자, 각각의 기본적인 걸 적었다 하면 좀 탄젠트 제곱분의 1이에요?
자, 활용을 한번 보자. 맞지? 여기 활용은 탄젠트는 시그널스고 탄젠트는 시그널스. 자, CS1. 자, 뭐야? 이 말은 C하고 S 사이 관계잖아. C를 알 때 S를 물어봐. 또는 S를 알 때 C를 물어보면. 맞지? 예를 들어서 C가 S가 예를 들어 맞지? 예를 들어서 맞지? S가 4분의 5분의 그렇죠? 5분의 3일 때 C가 될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여기도 5분의 3 넣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 5분의 4이 오니까 그래서 SC는 얼마? SS 5분의 3 넣어버리면 5분의 4이 오니까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5분의 4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가능해. 그러니까 S를 통해서 C, C를 통해서 S를 물어보면 돼. 얘야. 얘는 이렇게 적고 보니까 나오는 공식이 지금 여기지. 이거 얘하고 얘가 나오지. 맞지? 자, 우리는 C를 통해서 T, C하고 T 사이에 가는 거지. S를 통해서 T, S하고 T 사이에 가는 거야. 내가 S가 예를 들어서 4분의 3이야. 그럼 여기다 때려박으면 T 값이 나온다고. 됐지? 이거야. 얘는 합하고 곱. 그러니까 얘는 그냥 C 플러스 S와 그럼 적었지. C 곱하기 S 사이의 관계라. 합을 할 때 곱셈 가 또는 곱슬 할 때 합을 가. 이렇게 처리된다. 됐어? 됐어? 그래서 각각의 계산하는 거를 한번 해보되 궁극적으로 이게 뒤에 4번 있긴 하거든. 맞지? 지름길 맞지? 지름길 간단풀이 뭐라? 간단풀이 간편풀이 이게 있어. 맞지? 그래서 이거 적을 거야. 하지만 적으면 이걸 연산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 맞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잘 안 풀어. 이게 잘 안 풀어. 하지만 얘가 있거든. 그래서 난 이렇게 많이 풀어. 맞지? 하지만 아니 아직 못 나왔어 아니야. 계산 하나 해봐. 못 나왔어. 뒷장 하나 해봐야지. 자, 146쪽 봐. 물어보는 게 특히 확인 체크 봐. 확인 체크.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146쪽 밑에 확인 체크 봐. 197번. 자, 이 계산 하라는 거야. 맞지? 자, 이 계산. 자, 일단 필수 예제 12, 13 해봐. 12, 13, 146쪽 쭉 풀다 가자. 맞지? 지금 한번 해봐.